연말이 되어 술자리가 잦아들면서 저의 위장은 매일 아침 저에게 욕을 합니다. 야, 그만 좀 마셔라. 그런데 고추는 왜 있는 거야? 기억이 안 나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해장에 좋은 라면 1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라면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먹지만 뭐니 해도 술 먹고 다음날 해장 생각날 때 라면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운이 아주 높은 확률로 전날 먹은 김치찌개가 남아있다면 여기다 라면을 넣어서 끓이면 최고입니다. 김치찌개 자체도 그날 끓여 먹는 김치찌개보다 전날 먹고 남은 김치찌개가 맛있듯이 전날 끓인 김치찌개로 끓인 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꼬들꼬들한 면발과 아주 폭 익은 김치의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국물 또한 김치찌개의 조합으로 일반 라면을 한층 더 그레이드 해줍니다. 이게 1등이네. 다른 레시피가 필요 없네. 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김치찌개가 남을 확률은 없습니다. 보통 술 마시고 마무리로 술밥을 이렇게 만들어 먹기 때문입니다. 술 깨려고 해장하다가 술을 다시 마시게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술밥으로 소주 한 병은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남은 김치찌개가 없을 때면 보통 흔히 만들어 먹는 라면에다가 파와 계란을 넣어서 끓여 먹습니다. 별다른 레시피는 아니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이렇게 끓여 먹는 라면이 가장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 자체의 맛입니다. 역시 해장에는 라면만한 게 없습니다. 면발을 먹은 후 국물까지 한입 합니다. 술 깬다. 그리고 라면까지 한 입 먹으면 어느새 속이 든든해집니다.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이렇게 먹는 게 뭔가 아쉽고 특별한 라면이 먹고 싶다고 생각이 날 때 저는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돼지고기를 이용할 텐데 물론 삼겹살이면 좋겠지만 라면에 삼겹살을 넣는 것은 부자들만 하는 사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찌개용 앞다리살을 넣겠습니다. 다만 비계 쪽이 많을수록 국물 맛이 진하고 좋아집니다. 식용유에 파기름을 낸 후 양파와 돼지고기 그리고 맛술 한 스푼을 넣고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때 양파를 충분히 볶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양파를 충분히 볶아주면 양파 특유의 단맛이 나며 국물을 마실 때 불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간장 한 스푼을 돼지기름에 눌러준 후 약불에 타지 않게 고춧가루 한 스푼과 라면 스프에 볶아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마무리로 푸른 계란을 넣어줍니다. 참고로 저는 고추기름을 만들 때 찬물보다는 끓는 물을 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 일반 라면보다 훨씬 진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면이랑 같이 먹는 돼지고기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고기 짬뽕 부럽지 않는 돼지고기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라면과 레시피는 비슷하지만 진한 국물보다 시원한 국물을 좋아하신다면 돼지고기 대신 해산물을 넣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해물 믹스를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깨끗이 씻은 후에 계란 한 개를 풀어줍니다. 돼지고기 라면과 같이 파기름을 낸 후 양파를 넣고 돼지고기 대신 해산물을 넣은 후에 맛술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진간장 한 스푼과 굴소스 한 스푼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과 스프를 넣고 고추기름이 나올 때까지 약불로 볶아줍니다. 참고로 양배추는 굴소스와 같이 볶아줘야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늦게 넣었습니다.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젊은 나이에. 이제 접지도 않구나. 그 다음 끓는 물을 넣고 건더기 스프를 넣은 후에 버섯 한 줌을 넣고 라면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계란까지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는데 맛은 있지만 왠지 평소보다 뭔가 부족했습니다. 면발도 먹어봤지만 뭔가 허전한 맛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의무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후추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후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맛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숙취 때문에 도저히 요리할 컨디션이 아닐 때는 간단한 해장라면이 있습니다. 여보 뭐 하는데? 그냥 안 놔도 돼.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숙취가 해결되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식용유에 파를 넣고 파기름을 낸 뒤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볶은 후에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라면을 넣은 후에 청양고추를 넣고 마무리로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지만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서 라면이라는 생각보다 찌개 같은 느낌이 납니다. 먹기 전부터 매운 향이 코끝에 진동을 합니다. 먹으면서 피부에서 나오는 물은 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날 먹은 알코올이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착각이 일으킬 정도입니다. 맵다. 캡사이신을 넣어서 얼큰한 맛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청양고추와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먹고 나서 탈도 젖고 개운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인 재료나 노력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라면이었습니다.
이것도 귀찮다면 평소에 두반장 하나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반장은 우리나라 고추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마파두부나 한탄면, 허거에 많이 사용되며 하나를 구입하셔서 고추장 대신 사용하시면 색다른 매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콩나물을 넣은 후 두반장 한 스푼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없으면 허전한 대파까지 넣어줍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짜장라면을 끓일 때 이 두반장 반 스푼만 넣어주시면 색다른 매운 짜장라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두반장 맛이 식욕을 증가시키고 숙취는 감소시켜줍니다. 국물 또한 라면 특유의 맛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맵고 풍부한 맛을 내어줍니다. 다음에는 이거 닭볶음탕에 넣어볼까? 콩나물 어묵라면은 평소에도 제가 좋아하는 라면인데 싸고 간단한 조리 방법에 비해서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어묵과 라면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묵을 길게 썰어줍니다. 콩나물을 깨끗이 씻은 후에 식용 유에 파기름을 만든 후 어묵과 간장을 한 스푼 같이 넣어 볶아줍니다. 끓는 물에 어묵을 바로 넣지 않고 이렇게 간장에 한번 볶아주면 어묵의 간도 잘 배이고 맨발이랑 같이 먹었을 때 쫄깃한 어묵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과 스프를 넣고 약불에 볶아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뜨거운 물에 라면을 넣고 끓이다가 콩나물 한 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계란까지 넣어줍니다. 어묵의 쫄깃한 식감과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 때문에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어묵과 콩나물만 있다면 평소에 먹는 라면보다 훨씬 풍성한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황태라면은 담백한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평소에 술안주로 먹다 남은 황태를 물에 불린 후 물기를 꽉 짜준 후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들기름 반 스푼을 넣고 황태를 넣은 후에 충분히 볶아줍니다. 황태가 충분히 익어가면 물을 넣어줍니다. 황태라면에는 자극적인 라면보다 담백한 사리곰탕면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리곰탕면을 사용했습니다. 스프와 라면을 넣은 후에 해장에 좋은 콩나물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대파와 계란까지 넣어줍니다. 확실히 다른 라면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좋았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황태 해장국보다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와, 역시 라면은 대단해. 국물 또한 일반 라면은 찌개 같은 느낌이라면 황태 라면은 맛있는 국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황태가 없다면 요즘 제철 재료인 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마트에서 무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 역시 라면에 넣어 먹으면 아주 좋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라면에 넣는 무는 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에 채썬물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무가 다 익으면 새우젓 반 스푼과 다진 마늘 3분의 1 스푼을 넣어서 간을 맞춰줍니다. 물을 넣고 끓으면 사리곰탕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대파까지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넣어서 확실히 라면보다는 찌개나 국 같은 맛이 납니다. 확실히 물을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한층 더 시원해졌으며 맛도 깔끔해졌습니다. 푹 익은 무가 한 입에 넣는 순간 으스러지면서 무 특유의 단맛도 좋았습니다. 라면 자체도 좋지만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끓는 물에 스프를 넣은 후에 냉동실에 남은 만두를 넣어줍니다. 만두가 다 익으면 반으로 자른 후에 만두소가 나오도록 저어줍니다. 그 다음 라면을 넣고 계란을 넣은 후에 대파를 넣어줍니다. 계란은 반숙으로 만들고 면을 다 먹고 밥 말아 먹을 때 같이 먹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만두피는 수제비처럼 먹으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두피가 이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면발을 맛있게 먹어줍니다. 역시 라면에는 김치만한 단짝이 없습니다. 라면을 다 먹은 후에 2차로 찬밥을 넣어줍니다. 저희 집에는 찬밥이 없기 때문에 햇반을 넣어줍니다. 저희 집에 찬밥이 없는 이유는 보통 밥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 수비수로 저희 아내가 찬밥이 되는 걸 막아주고 2차 수비수로 제가 찬밥이 되는 걸 막아줍니다. 물론 저한테까지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찬밥에 노른자를 터뜨려 남아있는 만두 속이랑 같이 먹으면 건더기와 풍성한 라면밥이 완성됩니다. 식감 또한 만두 속에 있는 고기와 각종 야채 그리고 당면이 씹히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김치를 올려서 한 숟가락 가득 먹으면 어느새 속이 든든해집니다. 씹을 힘도 없이 어제 미래가 없듯이 달리신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라죽입니다. 우선 라면을 힘껏 부셔줍니다. 이때 평소에 감정이 있으신 분을 생각하고 부순다면 스트레스 해소까지 됩니다. 왜? 아니야. 왜 나 불렀잖아. 그거 어디 있지? 어떤 거? 그거 있잖아. 창고에 있나? 잠깐만, 그냥 내가 찾을게. 끓는 물에 스프와 김치를 넣은 후 김치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김치가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되면 부순 라면과 찬밥을 넣고 걸쭉하게 끓여줍니다. 냄비바닥에 눌러붙으며 설거지하기 귀찮아지니 부지런히 저어줍니다. 국물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계란과 대파, 참기름 한 스푼을 넣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올라오면서 진짜 죽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진짜 죽 같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자반과 깨를 넣어줍니다. 원래는 김가루도 넣었지만 김가루가 없어서 김자반으로 대신했는데 개인적으로 김가루보다 김자반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입 먹어보면 자극적인 라면 맛은 거의 나지 않고 오히려 싱겁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은 오히려 싱겁게 해서 반찬을 올려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싱겁다고 느끼시는 분은 김자반을 더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담백하고 고소한 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같이 먹어도 역시 꿀맛입니다. 얼큰한 국물도 좋지만 가끔씩 느끼한 국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얼큰한 국물로 해장을 많이 하지만 외국에서는 느끼한 음식으로 해장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햄버거, 마요네즈는 왜? 그럴 때면 라면에 만두와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거의 다 익어갈 때쯤 치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정력에 맞게 기호에 맞게 후추를 넣어줍니다. 한 입 먹으면 의외로 마냥 느끼할 것 같지만 치즈의 느끼한 맛과 다진 마늘의 감칠맛이 잘 어울려져서 훌륭한 해장라면이 완성됩니다. 치즈 2장을 넣었는데도 먹는 동안 느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한 치즈 맛과 다진 마늘의 풍성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신라면에서 나온 레시피 중에 두움바 파스타도 있습니다. 마늘을 볶은 후에 양파와 베이컨을 볶아줍니다. 베이컨이 없으면 햄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우유 500ml와 고추장 반 스푼을 넣고 라면 스푼은 3분의 2만 넣어줍니다. 면이 다 익으면 치즈를 넣고 졸여줍니다. 특별히 파스타니까 예쁜 그릇에 담은 후 치즈를 올려줍니다. 아이들이 딱 좋아하는 맛입니다. 참고로 제 아이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입니다.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네. 야, 내 딸이지만 아빠 닮아서 목성도 좋고 덩치도 좋고. 야, 근데 솔직히 아빠만 닮은 게 아니라 엄마 닮아서 여보, 저만 닮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유행하던 순두부 열라면입니다. 해장에도 좋지만 쌀쌀한 겨울철에 따뜻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날 때 먹으면 딱 좋은 라면입니다. 저도 겨울철 반일할 때 자주 생각나서 끓여 먹었던 라면입니다. 식용유를 넣고 파기름을 내다가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순두부 열라면을 만드는데 열라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면이 잘 어울릴까 생각하다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짬뽕 라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간장 반 스푼과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과 라면 스프를 넣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끓는 물을 넣고 라면과 순두부를 같이 넣어줍니다. 차가운 순두부는 의외로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라면과 동시에 넣어주거나 라면보다 먼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숟가락으로 잘라줍니다. 반숙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면이 80% 정도 익어갈 때 계란을 넣어줍니다. 고명으로 대파와 고추, 후추를 넣어주시고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라면 국물과 같이 먹는 순두부는 어젯밤 술이 저의 위장에 술술 넘어가듯 순두부 또한 저의 위장에 술술 넘어갔습니다. 진한 국물을 흡수한 면발 또한 저의 위장으로 바로 출발하였으며 같이 먹는 반숙 계란까지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웬만한 음식에 들어가면 다 잘 어울리고 맛있어지는 재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참치와 김치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라면에 넣으면 더 맛있겠죠? 끓는 물에 스프를 넣고 김치를 넣은 후에 김치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그 다음 라면과 콩나물 한 줌, 고춧가루 반 스푼을 넣고 끓여줍니다. 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이 들면 참치 한 스푼과 대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을 넣고 맛있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김치를 넣어서 그런지 시큼한 맛과 참치기름의 고소한 맛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국물을 먹을 때 참치 김치찌개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찬밥이 간절히 생각났지만 우리 집 최고의 찬밥 서비스 덕분에 찬밥도 없고 햇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미역 라면입니다. 우선 마른 미역을 물에 불린 후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잘게 잘라서 준비해둡니다. 식용유에 파를 넣고 파기름을 만든 후에 미역을 충분히 볶아줍니다. 다른 라면과 잘 어울리지만 너구리 얼큰한 맛을 추천해드립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과 수프를 넣고 약불에 천천히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끓는 물을 넣고 다시마와 건더기 스프, 라면을 넣고 끓여줍니다. 미역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 라면 한 개가 부족할 때 마음껏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보, 그렇지? 다이어트에 좋대. 그냥 그렇다고. 아무리 몸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지만 미역은 라면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미역만 넣었을 뿐인데 라면의 해산물 맛이 풍성해졌으며 맨발을 먹을 때 같이 씹히는 미역의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것은 저에게 큰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아내 생일에 아침상으로 끓여줘서 사랑받는 모범 남편이 되겠다고. 그래서 아침상으로 맛있는 미역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준다는 것은 참 뿌듯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라면과 잘 어울리는 김치까지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맛있게 담은 김장김치를 처음으로 게시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일사진 차렸어. 이거 뭐야?
생일상 미역을 라면이야. 누가 생일 아침에 라면을 끓여줘? 아니 그냥 라면이 아니라 미역을 라면이라니까. 뭐 보고 이야기해. 아, 짜증은 나는데 맛있네. 맛있지? 다음부터 하지 마라. 아빠가 잘못했네. 이렇게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사랑하는 분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누구든 하기 쉬운 해장에 좋은 라면 14가지였습니다. 해장 든든히 하시고 항상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